극적인 음악 빠른 템포. 저희 엄마 시계랑 똑같아요. 55살 한재민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첫사랑에게 준 시계. 세상에 단 2개뿐. 어머님 성함이 박소연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음악 절정.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이 사연은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한 작은 설렁탕집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2024년 가을 오후 1시 30분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골목길은 한산했어요. 그때 진회색 제네시스 한 대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차콜 그레이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55살의 한재민 회장이었습니다. 재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사 근처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잡혀있던 점심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허기진 배를 채우러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였거든요. 평소라면 절대 들어오지 않았을 골목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청송 설렁탕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간판의 글씨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지만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냄새는 그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설렁탕 끓는 소리가 귀가를 스쳤어요. 가게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스테인리스 테이블과 의자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화이트보드 메뉴판이 붙어 있었죠. 점심시간이 거의 지났지만 여전히 몇몇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재민이 구석자리에 앉자 22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그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번져 있었죠. 어서 오세요. 민준이 밝게 인사하며 물티슈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재민의 모습을 보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이런 서민적인 설렁탕집에 온다는 게 다소 의외였던 거죠. 하지만 곧 다시 정중하게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재민은 메뉴판을 받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자신 같은 사람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설렁탕 하나 주세요. 재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설렁탕 하나요? 민준이 대답하며 주방 쪽으로 주문을 전했어요. 그런데 재민이 시계를 보려고 손목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손목에 채워진 시계가 뭔가 낯익었던 거예요. 어머. 민준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었죠. 네, 뭐라고 하셨나요? 민준은 얼굴이 빨개지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가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재민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에 구입한 오메가 시계였어요. 당시에는 젊은 나이에 무리해서 산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계였죠. 커스텀으로 제작한 거라 세상에 딱 2개뿐인 시계였거든요. 주방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 저 손님 시계 봤어요? 우리 엄마 시계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뭐 그럴 리가 있나? 비슷하게 생긴 거겠지. 정말이에요.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신기하죠? 재민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의 시계는 커스텀 제작한 거였거든요. 그것도 당시 2개만 만든 희귀한 모델이었죠. 그런데 설렁탕집 직원의 어머니가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설마 비슷하게 생긴 걸 보고 같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재민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곧 민준이 뜨거운 설렁탕을 들고 나왔습니다. 설렁탕 나왔어요. 그가 설렁탕을 놓으며 다시 한번 재민의 시계를 힐끔 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기요, 혹시 그 시계? 재민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네? 정말 신기해요. 저희 엄마 시계랑 정말 똑같거든요. 민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봐서 잘 알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재민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계는 30년 전 21살 때 첫사랑에게 선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맞춘 것이었어요. 특별 주문으로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그녀에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간직한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직원이 자신의 어머니가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흔한 모델은 아닌데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더 신기하네요. 민준이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가 진짜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시면서 가끔씩만 꺼내보세요.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소중하게 보관한다는 말, 그리고 똑같은 시계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 어머님이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아니,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엄마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고 하시거든요. 재민은 설렁탕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그가 21살 때 선물했던 시계. 그 시계를 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너무나 황당무계한 상상이었으니까요. 아,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얘기해서요. 민준이 재민의 굳은 표정을 보고 미안해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렁탕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시계와 30년 전의 기억들만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다른 손님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저기 물 좀 더 주세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민준이 다른 테이블로 가는 모습을 보며 재민은 시계를 손목에서 잠시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계의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보였어요. Always 20일. 영원히 21살처럼 살자는 뜻이었죠. 그 글씨를 보는 순간 3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94년 여름, 대학가 서점 앞.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온 그녀를 기다리던 자신의 모습.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설마, 정말 설마 그럴 리가. 재민은 혼잣말을 하며 다시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설렁탕을 계속 먹으면서도 계속 민준을 쳐다보았어요. 22살의 밝고 순수한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거든요. 재민은 설렁탕을 다 먹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터무니없는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민준을 다시 불렀습니다. 저기요. 네, 말씀하세요. 민준이 밝게 대답하며 다가왔어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어요. 저희 엄마요? 왜 갑자기요? 아, 그냥 시계 얘기를 하다 보니 궁금해서요. 재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박소연이에요. 근데 왜요? 재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소연. 30년 전 자신의 첫사랑 이름이었어요. 그는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던 생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혹시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재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56이세요. 근데 정말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56. 자신과 1살 차이. 재민은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산을 요청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네. 계산은 9,000원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재민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건네며 말했어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요. 민준이 당황했지만 재민은 이미 가게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온 재민은 잠시 멈춰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수연.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30년 전 21살의 대학생이었던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서점 근처 찻집에서 만났던 그 여자. 같은 나이였지만 가난한 집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서점에서 일을 하던 그녀였죠. 재민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30년 전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떠올랐거든요. 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연과 사귀었어요. 그녀에게 시계를 선물했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생일 선물로 주면서 언제까지나 젊게 살자며 시계 뒷면에 올웨이즈 20일이라고 새겨달라고 했던 것도요. 하지만 결국 부모님의 반대와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 미국 유학을 갔고 수연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때 자신은 비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수연이 임신을 했다면? 민준이 수연의 아들이라면? 재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준의 나이가 22살이라고 했으니 계산이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추측일 뿐이었죠. 재민은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다가 비서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팀장님. 저 한재민입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개인적인 조사를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비서팀장은 15년간 재민을 보좌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무엇을 조사해 드릴까요? 박수연이라는 여성에 대해서요. 나이는 56이고 아들이 민준이라는 22살 남자가 있습니다. 현재 청송 설렁탕집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주소는? 재민은 가게 주소를 알려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관계, 과거 이력을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30년 전쯤에 누구와 교제했는지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민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정말 수연이 그 수연이라면 민준은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임신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숨긴 걸까요? 재민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수연과 민준 생각뿐이었어요. 회사로 돌아가야 했지만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편 설렁탕집에서는 민준이 다른 직원들과 아까 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모, 아까 그 손님 왜 그렇게 이상하게 구셨을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글쎄, 부자들은 원래 좀 특이하잖아. 주방에서 일하는 숙자 이모가 대답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엄마 시계랑 똑같았어요. 색깔도 모양도, 심지어 시계줄까지요. 너희 엄마가 그 시계를 어디서 받았는지 물어본 적 있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옛날에 받은 거라고만 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세요.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날 저녁 민준은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수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가게에 좀 이상한 손님이 오셨어요. 이상한 손님? 네. 정장 입고 비싼 시계 찬 아저씨였는데 엄마 시계랑 똑같은 시계를 차고 계셨어요. 수연의 손이 리모컨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뭐라고? 정말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상하게 구시더라고요. 엄마 이름이랑 나이까지 물어보시고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봤어요. 이름이랑 나이를 물어봤다고? 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계가 똑같다고 했을 뿐인데요.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받았던 그 시계,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 가끔씩만 꺼내보는 그 시계 말이에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5쯤 되어 보였고요. 키가 크고 정장이 잘 어울리고 부자 같아 보였어요. 아, 그리고 성이 한씨라고 하던데요.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씨. 그 성을 듣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한재민. 자신의 첫사랑이자 민준의 아버지였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아니야. 괜찮아. 수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수연은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시계가 나타났죠. 30년 전 재민이 선물해준 오메가 시계였습니다. 시계를 손에 들고 뒷면을 보니 Always 21이라는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그날 재민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아, 우리 언제까지나 젊게 살자. 이 시계처럼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재민은 떠났습니다. 미국 유학을 간다며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연은 혼자서 민준을 낳아 키웠습니다. 재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로요. 설마 재민이, 정말 재민이 나타난 건가? 수연은 시계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원망과 그리움,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잠깐 쉬고 있어. 수연이 재빨리 시계를 상자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시계 누가 준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재민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말이죠. 그냥 옛날에 받은 거야. 이제 자거라. 내일 일찍 나가야 하잖아. 네, 알겠어요.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민준이 나간 후 수연은 다시 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시계는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치 그때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일 다시 가게에 올까? 수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재민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민준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2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이제 털어놓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만난 민준과 박수연이라는 이름만 맴돌고 있었어요. 회장님, 재민이 비서팀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어제 부탁한 조사는 어떻게 됐나?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정보는 파악했습니다. 비서팀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박수연 씨는 현재 56세이고 청송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들 민준 씨와 단둘이 살고 계시고요. 민준 씨는 22살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재민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30년 전쯤 회장님과 같은 대학 근처에서 서점 아르바이트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확실한가? 네, 당시 근무했던 서점 사장님을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박수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재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확실해졌어요. 그 수연이 맞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먼저 접촉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갑작스럽게 회장님이 나타나시면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게. 오늘 오후쯤 시간 되면 다녀와 주게. 비서팀장이 나간 후 재민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수연이 있고 민준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던 걸까요?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라 유학을 가고 사업을 물려받아 성공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했던 사람과 아들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오후 3시쯤 비서팀장은 청송 설렁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수연 씨 계신가요? 민준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요? 지금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한재민 회장님의 비서팀장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잠시 뵙고 싶어서요. 그때 마침 수연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가게 앞에서 정장 입은 남자를 보자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박수연 씨이신가요? 비서팀장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네, 근데 누구시죠? 수연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재민 회장님의 비서팀장입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요. 수연은 한재민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재민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재민 씨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수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민준이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다가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 수연이 겨우 정신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비서팀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내용이라서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가게 좀 봐줄 수 있지? 네, 물론이죠. 근데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금방 올게. 수연은 비서팀장과 함께 가게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자 비서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30년 전에 한재민 회장님을 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수연은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어제 회장님이 따님께서 일하시는 설렁탕집에 다녀오셨는데 시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계 이야기요? 네. 회장님이 차고 계신 시계와 똑같은 시계를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아드님이 말씀하셨다더군요. 수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한재민 씨를요? 비서팀장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세요? 30년 전에 사귀었어요.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비서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드님 민준 씨의 아버지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네, 맞아요. 비서팀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실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는데 갑자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어제부터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민준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비서팀장은 명함을 꺼내 수연에게 건넸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회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한재민 회장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그 재민이 이제는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수연은 설렁탕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맞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옛날 아는 사람 얘기였어. 옛날 아는 사람? 그 아저씨랑 관련 있는 거예요? 수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민준에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2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잘 자란 아들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수연은 다시 시계를 꺼내보았습니다. Always 20일이라는 글씨를 보니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재민과 함께 걸었던 거리, 함께 먹었던 음식, 함께 꾸었던 꿈들이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혼자서 민준을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밤새 아이가 아파서 잠을 못 잤던 날들,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걸렀던 날들,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민준이 보였던 외로운 표정들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수연은 시계를 가슴에 안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재민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민준에게는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